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중엔 121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 1250원대로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탄탄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좀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화장품 업계 실적이 크게 악화됐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 뭐 기사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씌워지긴 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지금 환율 1,400원대 넘어가고 맞아요. 막 지수 급락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우려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FOMC 직후에는 환율이 또 더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환율이 바닥 1,200원대에서 반등을 좀 세게 하기도 했고 그에 맞춰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포커싱은 일단은 뭐 환율은 아닌데 지수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슈에서 부각이 된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수가 작년 내내 안 좋았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들 이런 것들과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 발표에 따라서도 같은 결과치를 놓고, 그러니까 뭐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런 결과치를 같은 방향에 놓고서도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사실 고용 지표가 좀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기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이제 많이 흐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종료를 빨리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탄탄하니까 금리 인상의 이런 긴축의 기조를 더 유지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뭐 실망 매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오늘 우리 코스피 증시도 좀 흔들리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마감했었던 나스닥도 다시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을 살짝 체크하고 왔을 때는 마이너스 1%가량 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지수에는 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었을 때는 FOMC 그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좀 1월 달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로 이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와 그다음에 기대감 자체가 2월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과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한번 내렸던 것처럼 빅 스텝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한번 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대감이 돼서 지수를 들어 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월 FOMC에서는 기대했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내심 추가적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는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들이라던가 미국의 이제 주요 IB들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에서 좀 얘기들이 좀 있었죠. 잘하면은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종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인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아예 뭐 종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였었죠. 그게 이제 뭐 초반에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제 물가를 처음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호재가 돼서서 FOMC 직후에는 이제 반등을 했으나 살짝 우려를 했었던 이제 뭐 2월 달 FOMC의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눈앞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차익 물량이라든가 재료 소진으로 인한 시장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형주들, 뭐 대장주들,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등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자리에서 좀 재미를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 쪽에서도 챗 GPT라는 이슈가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막 쏠려버리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네옴시티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사료주들 이런 종목들만 급등했던 것처럼 그쪽 테마를 한번 놓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뭐 좀 당분간에 이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지수가 지금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이제 지수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일단은 뭐 다음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좀 기대 심리들이 다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CPI 발표라던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명분의 그 뉴스들과 그런 뭐 수치들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더해지기 전까지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들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조금 한 발짝을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래 1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제 조정 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가 과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계속 좀 불어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지수도 많이 빠졌고 사실 이 당시에 가장 뭐 피해를 좀 많이 봤던 업종들이 뭐 성장주들, 그러니까 금리에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뭐 기술주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들도 될 것이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뭐 제로 금리라던가 아니면 금리가 인하할 때 좀 더 성장 동력을 받는 그런 섹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지금의 돈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이제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지금의 그 가치를 미래 성장 가치를 좀 반영을 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와 이제 좀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핫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카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격렬하게 이제 반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대형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요소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뭐 6월 달이나 9월 달 이렇게 막 한 달 내내 빠졌었던 이런 증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추후의 흐름들을 도모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종결 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주 섹터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천천히 매수를 진행해 보기에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NC소프트라던가 아니면 뭐 넷마블 게임주의 대장주들도 11월 달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 안에서 게임주도 성장주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핵심 업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번 주에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내려가는 지수 안에서는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수 타이밍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환율 상승이 크게 우려할 만큼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며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상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도 나왔지만 고용지표가 견조한 결과로 이 실망 매물, 재료 소멸 인식과 함께 지난 거래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추후의 흐름을 본다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나오는 이 모멘텀 받을 때 성장주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바닥권에서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내일 당장 뭐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결정 그쵸.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 같은 경우도 네.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챗 GPT 이슈가 나왔었을 네. 때 시장에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거의 막 불나방처럼 막 네, 몰려가잖아요. 몰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료주와 테마주들을 볼 때 지금 당장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들이 좀 같이 붙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많이 과열이 돼 있는 챗GPT 쪽을 보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이 위치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눈여겨 네.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두 번째 이슈로는 K뷰티 관련된 뉴스 기사를 좀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시세를 좀 많이 못 받았었죠. 장기간 동안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뭐 한알령을 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그다음에 관심을 못 받았었던 화장품주들이 최근에는 뭐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고 야금야금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뭔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시진핑 방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을 때 잠깐 올라오다 말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뭐 리오프닝 이슈가 나오면은 뭐 잠깐 올라갔다 말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거쳐지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바닥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다지는 모습들이 갖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과거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의 뭐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고 과거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됐었던 이슈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테마로 올랐으나 해제가 발표가 되는 직후에 차익 물량들이 엄청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기도 했고 다시금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실내 마스크 해제 그 뉴스가 이미 뭐 다 일정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네. 뭐 화장품 종목들이 분위기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매출이라던가 뭐 실적,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한국 연예인들이 그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라든가 화장법 이런 것들도 유행하면서 K-뷰티 한국 화장품들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지금 뭐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인기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K-뷰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온라인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중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2가 오늘 장중에 급등을 좀 했어요.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라인,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분위기를 다시금 잡아주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리아나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다시 바닥을 잡으면서 주가의 방향이 여전히 좀 위쪽으로 향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화장품 종목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네. 화장품 종목, 그러니까 이 테마가 같이 움직였을 때 화장품 쪽이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항상 있었죠. 중국 소비주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화장품주라던가 아니면은 여행주들 아니면은 뭐 저가항공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엮어서 이제 흐름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모두 투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하나 투어라는 종목도 여전히 뭐 계속해서 좋은 위치와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저가항공 중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들이 이게 뭐 단발적인 테마가 아니라 야금야금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챗 GPT 이후에 수급이 좀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또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다음 뭐 후속 테마라던가 아니면 후속 급등주 이런 것들로 나올 텐데 충분히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모멘텀과 이슈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랑 항공주들이 움직이면은 이게 또 순차적으로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뭐 K 컨텐츠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서서 이제 그 제가 성장주 쪽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드렸었던 뭐 게임주들 이런 것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에는 게임주들이 시장을 막 이끌면서 주도 업종으로 튀어 올랐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걷어들이는 매출과 그다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알령이 좀 걸리면서 좀 많이 좀 아쉬운 그림들을 보여주고 게임주들도 소외 기간들이 상당히 좀 오래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파노가 또 다시 열리게 되면서 게임주들한테도 또 좋은 수혜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할 때 지금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뭐 지금 당장 핫한 종목들도 있지만 미래를 좀 도모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뭐 이제 추후에 불 수 있는 그런 테마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좀 장기 투자성 종목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권장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좀 뭐 소비주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뭐 AS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이쪽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또 종목 내용들까지 하나하나씩 좀 받아가시면서 2월 달에 또 투자 성공 전략들을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로봇 등 올해 들어 테마의 상승세, 이 변동성도 강하고 움직이는 기간은 또 짧았습니다. 단기 과열로 이미 올라간 종목을 보기보다는 좀 더 찬찬히 올라갈 종목을 공략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주 특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출, 영업이익이 실적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K드라마, 웹툰 같은 문화의 유행 등으로 K뷰티가 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항공, 그리고 게임주까지도 유심히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방송 이후에 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매주 차트 강의를 같이 좀 서서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네. 한번 좀 건너뛰고 네.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대세 테마들이 좀 대규모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핫하고 이미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챗 GPT 쪽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만족스럽게 못 내신 분들 아니면 시원하게 수익을 내고 한 번 더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월 달에 또 대세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돌파의 뭐 패턴이 나오는 좋은 차트의 위치 이런 것들도 맥점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 우리 포트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 그 종목을 왜 우리가 오늘 접근을 해보면 좋은지 그런 차트 강의까지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오셔서 뭐 종목 얘기도 들으시고 2월 달에 또 차분하게 또 수익 전략들 잡아가실 분들은 오늘 또 저의 정보 들으시고 하나하나씩 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대세 변환 테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2월에 이렇게 수혜받을 수 있는 대사 테마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랩입니다. 매수가 95,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이런 대통령실 갈등 이슈가 나오면서 좀 조정 크게 받았습니다. 9%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자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인맥주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죠. 뭐 정치 테마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쪽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종종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테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시간을 조금 더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맥주 혹은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대선을 뭐 앞둔 그런 시점에서 아니면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있을 국힘의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요거를 뭐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뭐 써니전자, 안랩, 뭐 까뮤이엔씨 뭐 이런 종목들이 동종 테마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지만 우려를 할 정도의 흐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정치 테마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이 사실 크게 나와요. 올라갈 때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최근에 안랩은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95,000원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비중을 20%를 좀 한 방에 좀 몰아서 매수를 하신 거는 그러니까 요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급등이 잘 나오는 만큼 또 조정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오늘 같은 뭐 이제 조정이 나오고 뭐 돌발 악재성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금씩 더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달까지는 일정이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율 차원에서도 충분히 재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뭐 연 단위로 가져가지고 뭐 추후에 흐름을 뭐 더 높은 수익률로 목표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관련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 오늘 조정은 종종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려할 만큼의 조정은 아니었고 3월 정당대회 앞두고 시간이 있는 만큼 더 지켜두고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이고요. 매수가 63,000원이고 완전 고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가로 48,350원 정도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이 최근 몇 년간 네. 보여줬었던 네. 몇 년 사이에 최고점이 63,900원인데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거의 뭐 최대 매수가에서 좀 잡으셔서 좀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한국항공우주도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걸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냐 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은 뭐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항공우주 쪽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면서 소형주들 뭐 AP 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동종 섹터에 뭐 좀 가벼운 친구들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딱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폭들은 뭐 떨어진 이후에 다시 힘을 좀 모아가는 시기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끊으셨어야 한다면은 뭐 진작에 좀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까지 홀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지금 제가 차트에 그려드리는 요 포인트들을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에 대한 시도는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다렸던 것보다는 더 빠른 그런 반등이 나올 기술적인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좀 더 무거워지거나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아래쪽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구간이 대략 지금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45,000원을 다시금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시간을 더 유지를 좀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45,000원을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다시금 뭐 문의를 하셔서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홀딩 여부를 결정을 지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 고점에 매수하신 것이 아쉽지만 좀 실적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기업이고 항공우주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업종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상승 시도 돌파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4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이고요. 매수가 23,000원인데 비중이 큽니다. 40%이고요. 지금 많이 손실 구간에 계세요. 오늘도 2% 넘게 올랐지만 15,29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들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계속 좀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현대사료에서 막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 다시 뭐 대밀리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낮은 자리에서 잡아서 뭐 익절을 못해서 물리신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재차 파동이라던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 물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그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네. 다시금 조정이 나오면은 투자자들은 과거의 이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좀 뭔가 꿈과 희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보통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한번 조정 이후에 좀 거래량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까지 대략 한 2분의 1 정도 구간에서 바닥 그 윗골이 성성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설거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과거가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바닥을 잡으면서 위쪽을 두드리고는 있습니다. 두드리고는 있어서 그다음에 뭐 최근 뭐 그 헬릭스미스 지분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변동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슈를 받으면은 뭐 급등을 잘해주는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근데 매수가까지는 구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노리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되 저는 뭐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뭐 수익이 들어오거나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이 매수가까지는 구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드론 관련주 빅텍인데요. 매수가 6,300원이고요. 비중 30% 이것도 꽤 큰데요. 오늘 5,7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 구간인데 빅텍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빅텍은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한 몇 번씩 들어왔었던 그런 네. 종목인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가장 좀 많이 받는 방산주로서의 그 가장 큰 형님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드론 이슈를 받으면서 현대 로템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무기 수출을 했었을 때 뭐 이제 뭐 부품을 제공을 한다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중간 부각이 되면서 뭐 강조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이 가장 움직임이 크게 나올 때는 뭐 북한에서 뭐 큰 도발을 했었을 때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 좀 그 큰 이벤트들이 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러시아 전쟁도 계속 지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어디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아니면은 북한에서도 도발의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빈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더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들의 주가가 지금 내성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과거에 한 방에 튀어가고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받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수하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던 전략인데 지금 매수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구간들이 좀 남아있죠. 대략 한 1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당장은 바닥에서 뭐 외국인 매수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쪽을 툭툭 찔러보고 그러니까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뭐 대략 한 6,100원에서 6,150원 여기까지는 지금 뭐 차트 흐름 타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기를 좀 더 이제 기다려봤다가 이거를 뭐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지라는 모습보다는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주면서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빅텍에 대해서 역시나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남아 있어서 6,100원과 6,150원 이 사이 기다려보고 이 구간 오면 비중 줄여보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인데요. 매수가 4,155원이고요. 오늘 장중에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에논 에너지는 네. 위아래로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네. 좀 주포가 좀 운전을 까다롭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반응이 나왔고 오늘도 뭐 설레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네. 종가의 흐름은 거기에 비해서 좀 다소 아쉬운 그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에논 에너지가 이제 리튬 쪽에도 이슈를 좀 붙이고 있고 최근에 뭐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네. 아니면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웰크론 한텍 이런 종목들이 리튬 이슈를 붙이면서 다시금 뭐 2차전지와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오늘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 주립대랑 리튬 추출에 대한 뭐 공동 개발 뭐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내용들이 장중에 잠깐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이 종목을 뭐 지금 모멘텀이 뭐 더 큰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는 딱 이 두 개의 선만 그어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홀딩을 하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포인트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지금은 횡보,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단을 두드리고 아래쪽도 두드리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는 이 윗꼬리들을 보면은 4,500원이고 오늘도 4,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제 꼬리를 좀 달았죠.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은 시세가 세게 터질 수 있는 기술적인 주요 위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쪽을 계속 두드리는데 아직 돌파가 안 나왔죠. 그리고 박스의 하단을 뭐 거래량을 포함해가지고 이탈하는 모습들이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은 이 돌파가 나왔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큰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익률이 뭐 8%다 이렇게 이제 찍히긴 했으나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좀 목표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은 하단 이제 4,000원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지켜보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튬 추출 공급 계약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은 횡보하고 있는데요. 4,500원 저항선이고요. 이 추가 돌파 나오면 긴 장대 양봉 기대감이 유지된다. 다만 4,000원선 이탈하면 그때 다시 전략 세워보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13일에 매수했던 가온 미디어이죠. 매수가 7,75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24%를 돌파한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도 수익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온 미디어를 같이 매매하시고 보셨다라고 하면은 네. 이 종목을 뭐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뭐 익절하고 마무리하느냐 뭐 그거의 차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홀딩할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매일 막 핏대 세우면서 강의해 드리고 예제 차트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윗꼬리 패턴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고 지켜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나와서 돌파 그다음에 뭐 수익률은 24%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뭐 만들어지고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20% 이상의 좋은 수익률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삼성이 뭐 퀄컴이랑 뭐 구글이랑 뭐 XR 개발을 뭐 하면서 세계 최초로 AI 셋톱박스에 대한 뭐 수혜 내용들이 이제 가온 미디어에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당장 그 모멘텀과 명분으로 붙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가려는 주포들의 준비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결과가 이제 나온 시점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충분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그다음에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종목은 올라갈 그림과 계획들이 차트에 근거와 단서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를 해서 충분히 명분과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은 뭐 그걸로써도 충분히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이라서 저는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디로 잡고 그다음에 익절가를 어디로 잡고 이런 것들만 이제 그 재정비를 하면 되겠죠. 그 조금 아래쪽에 가격을 보면은 기존에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드는 이런 구간에서 상단선이 대략 8,5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는 8,500원 부근이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저항이 돌파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익절가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시면 시장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차트가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히는 구간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뭐 그 위쪽 구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월봉상에서도 돌파가 이제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구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 8,500원을 아래쪽으로 다시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중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끝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차트 분석과 부합하는 이 매수 시점 이후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명분과 재료가 나온 기업인데요. 아직도 상방 열려있긴 하지만 8,500원 선을 손절가로 정하시고 분할 매도로 잔량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이고요. 매수가 7,810원, 오늘 종가로 8,490원이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살짝 조정받았는데 네. 삼천리 자전거도 어떻게 보실까요? 삼천리 자전거는 네. 제가 그 지난 AS 때도 네.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뭐 대부분 다 좋은 그림들이 나왔고 네. 뭐 다시 대밀린다 하더라도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한 번씩은 또 줬었던 종목인데 삼천리 자전거는 좀 매수하자마자 좀 내려가서 네. 약간 좀 마음이 쓰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좀 멋지게 잘 네. 올라가 줬고 뭐 15% 이상의 수익률도 달성이 됐죠. 제가 앞서서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 이상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삼천리 자전거를 그때 얘기를 듣고 같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그림을 보았을 때 이제는 그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었던 음봉이 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이제 삼천리라는 그 종목이 최근에 뭐 굉장히 우수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좀 영향도 삼천리 자전거한테 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있었었던 이런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가 깨지는 이런 음봉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추세를 다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제가 한 10% 정도 가량의 수익률을 좀 목표로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달성이 되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제 그만 익절하고 새로운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좀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는 오늘 나온 음봉이 다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미 목표 수익률 실전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12월 14일에 매수했던 RP바이오이고요. 매수가 13,850원이고 최고가 수익률을 18% 달성하긴 했는데 현재는 14,760원으로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RP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RP바이오는 저는 삼천리 자전거와 네, 또 같은. 다른 아, 다르게. 이제 반대의 또 의미로 네. 뭐 과거에 이 종목도 뭐 한탕 두탕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좀 미련을 가지고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쳐다봐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AS 종목 중에 다시 지금 꺼내 들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RP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특징들이 좀 보이죠. 매물대를 이렇게 이제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찌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수익 구간, 그 다음에 2차 수익 구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지금은 과거의 바닥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금 위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존 저항선을 계속 두드리는 시도들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RP바이오가 처음에 이슈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중국에서 감기약 사재기 얘기가 나왔었을 때 거기에 이제 테마를 한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전년도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제약주인데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인데 공모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다가 다시 자리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P바이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최종 목표로 했었던 그 가격이 이제는 더 높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고 RP바이오는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뭔가 계속 마음에 좀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더 큰 그림들이 나아지는지 다시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P바이오 이미 수익 실현한 종목이지만 다시 대응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오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상승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RP바이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주 힌트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성장주 섹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성장주 안에서도 또 제약바이오 섹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다음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시세를 하나하나씩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가 좋은 종목, 그다음에 실적과 이슈가 좋은 종목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쪽 동그라미를 보시다시피 네. 종목명이 길어요. 좀 길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좀 알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뭐 힌트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이 붙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늘 또 중국과의 갈등이 또 심화가 됐죠. 그래서 뭐 네. 오늘 장중에서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유니온 머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받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또 다시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는 것을 추진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다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실제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UL스케어 쪽의 종목들도 좋고 의료 장비 쪽의 종목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원래는 이제 실적으로 비비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그러니까 이제 2019년, 2020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이제 연간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우리 2023년도에 1분기에는 2020년도에 4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으로 더해져서 나와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실적이 이제 2022년도 이제 12월 이렇게 바뀌어서 연간 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3분기의 실적 만에 역전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량의 실적, 그다음에 매출액도 20% 이상의 상승률. 그래서 뭐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 안에서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소외되었었던 구간들이 상당히 좀 오래됐었죠. 그리고 바닥 저점 다지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시원한 바닥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종목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달 넘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이제 막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받고 있어요. 이게 순매수 지속세가 1개월 이상이 지속이 됐고요. 그러면서 차트는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의 메리트는 그 가격의 메리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묵직하게 올라가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공개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가격 전략과 그다음에 대응 방법까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멘텀 붙은 종목입니다. 정찰 풍선 이슈로 미중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중국 의료 장비 고율 관세, 복원 추진 전망이 나오고 또 실적 성장세로 최대 연간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기술적으로도 저점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는 뭐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잘 올라갈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그 AS 쪽에서는 빼놨지만 최근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웨이버스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 이쪽 혹은 뭐 이제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충분히 높은 수익을 좀 챙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수익률 측면에서 제2의 웨이버스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뭐 그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TV 방송에서 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오늘 테마와 2월 달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전략들, 그다음에 좋은 전략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목표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또 2월 달에도 히트 종목 하나 시원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전략 주셨던 웨이버스 수익률 잘 챙겨드렸는데요. 제2의 웨이버스가 될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9시부터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